봉화산 인근 주민들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난개발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해당 부지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지 상당수가 이미 국공유지라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학을 끝낸 학교마다 비상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과 교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되는 가운데 방문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최대 14일까지 등교가 중지됩니다. 여순 사건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역사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에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사가 부족해 병동을 줄이는 농어촌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는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공원 용도로 묶여있던 토지들이 이때부터 개발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 구역의 개발을 둘러싼 진통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대상지에서도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천시 봉화산 인근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됐던 이곳에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도시공원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토지는 개발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는데 20년이 지나면 주거나 상업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일몰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자 일몰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올해 한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며 나선 겁니다. 2,000세대 중 1,200세대의 공사는 이미 시작됐는데 마을 주민들은 나머지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순천시청 앞에서 첫 집회를 한 데 이어 이제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돈을 몇 톤을 갖다 줘도 5만 원짜리 1토차를 하나를 실어도 난 낫다고는 안 팔아요. 지금 주변이 다 지금 아파트거든요. 게다가 지금 시에서도 도로를 더 내야 된다 하면서도 지금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아파트 사업 부지에 국공유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이었다가 해제된 부지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으려면 전체 면적의 70%에는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의 43%는 이미 국공유지인데다 공원이나 다름없는 임야라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 건설 사업비 약 3천억 원 중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돈은 35억 원뿐입니다. 순천시는 나머지 사유지가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면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그 비용만큼 사유지를 사갖고 저희들한테 기부 체납하는 방법.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부터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396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공원에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이 중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지자체별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됩니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은 더딥니다. 몇 년 싸워오는 과정에 그나마 이제 건진 게 지방채 이자 지원 정도랑 국공유지 유예하겠다인 거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헌법 소원이라도 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고민이죠.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민간 사업으로 불거질 논란을 막기 위해 13조 원의 재정을 들여 올해 일몰되는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 각급 학교가 이번 주부터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에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늘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에 들어간 목포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 대부분 입에 마스크를 쓰고 줄지어 학교에 들어섭니다. 학교 현관에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입간판이 세워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정규 수업에 들어가기 전 예방 수칙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항상 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고 여러분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개학하는 전남 지역 학교는 127개교. 전남교육청은 본격적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비상상황반을 설치하고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과 교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방문이 확인되면 증상이 없더라도 최대 14일까지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리고 결속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육청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각급 학교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긴장감 속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서 지자체별로도 방역본부가 가동되고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보건소와 여천 전남병원에는 에어텐트와 음압기 등을 갖춘 선별진료소를, 여수 전남병원과 제1병원에는 의료기관 보호복을 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공항, 국립여수검역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고 각종 행사장과 어린이집 등의 손 소독제 보급에 나서는 등 예방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항공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설 연휴 기간인 25일과 26일 무안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와 사냐, 장가게 등지에서 입국한 중국인 7명 등 대상자 372명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받았지만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수 상포지구를 매입했던 투자 피해자들이 주철현 전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 전 시장과 당시 담당 공무원 3명, 그리고 주 전 시장의 인척인 김모 씨를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측은 여수시의 방조 속에 상포 땅을 매입해 큰 손실을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주 전 시장과 여수시 측은 위법과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예비후보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 예비후보는 무고함을 또다시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며 당의 공천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고발에 대해 정치 공작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를 방해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여순 사건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자는 요구도 나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건 지난 20일. 국가 공권력에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첫 판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순천 시민, 더 나아가서는 여수, 광양, 구례, 곡성, 우리 동부권 도민들이 다 움직여줘야지만이 특별법이 제정될 거로 생각합니다. 여순 사건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역사관도 유족회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순천유족회가 순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가운데 올해 사진 영상 자료를 확보해 오는 3월쯤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3월 초순에 해서 언제라도 하시라도 이 여순 항쟁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남 동부권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답사는 늘고 있지만 여순 사건의 발생과 과정,
민간인 희생과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알릴 공간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계속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법과 관련 없이 지방정부의 관심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무죄 판결로 전환점을 맞은 여순 사건. 특별법 못지않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지방정부 차원의 역사관 건립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요. 빈틈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병원, 백병상의 간호사는 5명이 전부입니다. 높은 급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워 연중 채용 공고를 내도 적정 인력의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병원도 추가 지출이 많고 본인도 그만큼 많이 받지만은 또 이렇게 이동하고 근무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근 또 다른 종합병원은 간호사가 부족해 지난해 병동 하나를 줄였습니다. 지금보다 최소 30명 이상 더 필요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78개 농어촌 군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별로 2명에서 4명까지 지원하는 인건비 시범 사업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간호사 1명당 매달 최대 38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같은 군 지역이라도 의료 취약 지역이 아니어서 종합병원은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간호사 부족해서 병원 다니는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간호사 수에 따라 보험급여를 차별화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주고 일정 기간 농어촌 지역 근무 인력 양성 같은 교육제도 법제화 등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천시가 올겨울 동계 전지훈련으로 20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순천시는 올겨울 들어 전국 각지에서 2만 5천 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순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6일부터 6일간 90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순천에서 개최됩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6일 여수시 여서동 인근 택시기사 A씨가 시비가 붙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여수산단 모 업체 직원 K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K씨에게 택시에 침을 뱉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술에 취한 K씨가 택시기사 직업을 비하하며 폭행하기 시작했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요금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씨가 근무하는 업체 측은 당사 직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죄한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단호하게 조치하고 기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홍익상사 이수경 50만 원, 여수시 만덕동 11통 주공아파트 주민 47만 2,500원, 순천시 해룡면 금당 그리안 아파트 주민 38만 8,300원, 부영 7차 아파트 주민 30만 원, 고흥군 도화면 하도마을 주민 27만 원, 고흥군 도화면 덕촌마을 주민 14만 원, 순천시 서면 장청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국동 1통 주민 10만 원, 남산동 대교 매점 김영희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선거당국이 만 18세 유권자들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공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2년 4월 16일 생일자까지 투표가 가능하다며 생일이 이미 지난 경우 일부 선거운동과 당비 납부, 후원금 기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 등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조하는 한편 학생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호남 지역 총선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안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실용적 중도정당의 합리적 개혁 축으로
불공정과 기득권 혁파가 가능하다면서 신당 창당을 언급해 앞으로 안철수계 의원들의 합류 여부가 주목됩니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이 대부분 비례대표 출신으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총선까지 당적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